밤마다 뒤척이는 당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잠이 안 와도 그냥 참고 살면 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7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매일 밤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 축적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뇌의 청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당뇨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우울한 감정도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지만 상당수의 불면증 사례에서 생활습관, 특히 저녁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오늘 밤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연구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60대부터 잠을 못 이루시는 걸까요? 국내 통계를 보면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10명 중 4명 정도가 밤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미 몇 년씩 고생하신 후에 오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수면제 없이는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새벽에 깨요. 낮에 너무 졸려서 운전도 무섭고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최근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신 분들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저녁 8시 이후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치킨,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푹 주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대체로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특정 영양소가 들어간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약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활 패턴과 저녁 식단 구성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치킨을 드셨더니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못 이루셨던 경험 말입니다. 또는 저녁에 커피 한 잔 하셨더니 새벽까지 뒤척이셨던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단서입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은 늙어서 생긴 게 아니라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많은 경우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 부족 가능성입니다. 이 수면 호르몬의 정식 이름은 멜라토닌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충분히 나와야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재료만 있으면 말이죠. 그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입니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트립토판은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반제품입니다. 멜라토닌은 완제품인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트립토판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게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6가 중요합니다. 이게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을 돕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이 영양소들이 부족한 식사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몸이 계속 일을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녁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올라가니까 잠이 안 올 수 있는 겁니다. 카페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46시간 동안 우리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2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은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뜰 수 있는 겁니다. 염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밤에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그러면 잠이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먹어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음식이라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7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김철수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랜 기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려우셨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셨지만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어떠셨을까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서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너무 졸려서 대화에 집중을 못하셨습니다.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8시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로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9시에는 과일을 드셨는데 주로 포도나 수박을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개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4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밤 1시, 2시까지도 위장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을 저녁 늦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눈이 떠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식단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라고 했습니다. 메뉴는 생선구이나 두부찌개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간단한 수면 간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바나나 1개, 호두 5알, 따뜻한 우유 1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까요? 하지만 해볼 만한 일이니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쉽지 않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랜 기간 쌓인 습관입니다. 일주일 만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둘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에 안 깼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셋째 주에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덜 깨고 주무셨습니다. 넷째 주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수면제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중요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점진적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면제 용량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드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약 8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낮에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개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3세 여성분도 오랫동안 34시간밖에 못 주무셨는데 식습관을 개선한 후 수면 시간이 늘어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67시간 주무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남성분도 오랜 기간 수면제를 드셨는데 전문의 상담하에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약을 줄이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약만 바꾼 게 아닙니다. 저녁 식탁과 생활 패턴을 함께 바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인데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커피와 녹차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점심 이후에만 안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최소 6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 9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녹차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시죠?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홍차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초콜릿입니다. 초콜릿도요? 네,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간식으로 초콜릿 두세 조각 드시면 커피 반 잔 정도의 카페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돈가스, 전, 부침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하는데 최소 4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치킨을 드시면 밤 12시까지도 위장이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자다가도 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탕, 고추장을 많이 넣은 음식들 말입니다.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또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가슴이 쓰리고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밤새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주 한 잔 하면 잘 잘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얕은 잠만 오게 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달달한 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새벽쯤 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먹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질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짜게 졸인 반찬, 라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밤에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화장실 때문에 깨시면 그대로 아침까지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음식들 저녁에 자주 드시지 않으셨나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을 가능한 한 피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는 비타민 D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비타민 D 부족이 불면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죠. 저녁에 생선구이 한 토막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하시고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정말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6, B12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가능하면 프라이로 드시지 마세요. 기름에 튀기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찜이나 삶은 달걀이 좋습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를 조금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많거든요. 달걀 2개에 우유 반 컵 넣고 부드럽게 쪄 드세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요. 세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죠.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안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마그네슘과 칼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는 거죠. 저녁에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 드시면 좋습니다. 단 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은 아주 약하게 하세요. 네 번째, 단호박과 고구마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적당한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혈압이 높으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루실 수 있거든요.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됩니다. 그냥 드셔도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단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지 마세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달거든요. 다섯 번째,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연식품 중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 중 하나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8시쯤 호두 5알, 아몬드 7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좋은 수면 음식입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많아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어서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 드시면 좋습니다. 단 잘 익은 바나나로 드세요. 겉껍질에 갈색점이 있는 게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일곱 번째,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씩 먹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키위는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 드시면 편합니다.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것으로 드세요. 여덟 번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음식들 비싸지 않죠? 동네 마트에서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드셔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돈이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마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화가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6시에 저녁을 드시면 9시에는 소화가 끝날 수 있습니다. 10시에 주무시면 좋습니다. 저는 6시에 저녁 먹기 어려운데요. 그럼 최대한 빨리 드세요. 늦어도 7시 이전에는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야 밤에 안 배고프다. 이건 재고가 필요한 생각입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12시간 전에 수면 간식을 드세요. 9시에 주무신다면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좋습니다. 바나나 1개, 호두 5알, 따뜻한 우유 1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똑같이 하세요. 주말에는 늦잠 자면 안 되나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늦잠 자면 월요일에 다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세요. 스탠드 불빛, 전자시계 불빛도 다 가리세요. 완전히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낮 동안 햇빛을 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꼭 쬐세요. 30분만 산책하셔도 됩니다.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세요. 너무 가만히 계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집안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낮잠을 조절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요. 3시 이후에 주무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낮에 너무 졸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20분만 주무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일곱 번째, 잠자리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9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9시 30분에 침대에 누워서 책 읽기. 10시에 불 끄고 주무시기. 이런 루틴을 만들면 우리 뇌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이 7가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루틴입니다. 이것만 따라 해보세요. 1단계 저녁 6시 가볍게 식사하기.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생선구이 한 토막 고등어나 연어, 또는 계란찜 달걀 2개 우유, 또는 두부찌개 순두부 반모. 여기에 단호박이나 고구마 한 조각 추가하세요. 밥은 평소보다 반 공기 정도 줄이세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2단계 저녁 8시 수면 간식 먹기. 저녁 8시에 간단한 수면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 1개, 호두 5알 또는 아몬드 7알, 따뜻한 우유 1잔, 꿀 1티스푼 추가 가능, 또는 키위 2개, 따뜻한 우유 1잔. 이게 전부입니다. 더 드시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3단계 밤 9시 30분 잠자리 준비하기. 9시 30분이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TV도 끄세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세요.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번 반복하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단계 정말 간단하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 며칠은 변화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효과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기간 쌓인 습관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덜 깰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낮에 덜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잠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 면역력 증진, 심장 건강,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많은 부분이 수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90세도 푹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